영어와 하루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자, 셀리가 우와 이렇게 헤드스핀을 합니다. 춤을 잘 춰요. 쌤도 옛날에 비보이였거든요. 춤을 좀 춥니다. 자, 그런데 너무나도 여유롭게 이렇게 짜자자작 돌아가니까 이거 되게 쉽구나 이러면서 덤비기가 쉬워요. 자, 여러분 일단 쉬워 보이는 한번 해볼게요. 쉬워 보이네. 그러면 it seem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look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easy 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It seems easy, looks easy. 됐죠? 매우 쉬워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쉬워 보이게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 이게 실제로는 쉽지 않은데 저 사람은 이거를 쉬워 보이도록 만드는 겁니다 라고 하고 싶어요. 그러면 자, she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makes it. it이 뭔지 모르겠지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겠죠? 얘를 look, 여러분 make라는 사역동사 그리고 look이라는 동사 원형, 이 매칭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She makes it look, 그 다음에 easy 이렇게 표현하면은 쉬워 보이도록 만듭니다라는 좋은 표현이 돼요. 자, 그러면 오늘 하고자 하는 최종적인 표현은 뭐냐면요, 이거를 얘가 하니까 쉽지 쌤이 이걸로 강의를 하니까 여러분들 되게 쉬워 보이는 거지 사실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쌤의 낭낭한 보이스와 순발력과 애들비 아니면은 굉장히 힘든 강의예요. 자, 그리하여 제가 하니까 쉽지 네가 하면은 되겠냐? 이런 상황 있죠. 야, 걔가 하니까 쉽지 막상 해봐 어려워. 이렇게 좀 만들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 쉬워 보이는 애와 그리고 쉬워 보이게 하는데 요 두 개를 합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두 개를 합치려면 뭐가 좋냐면 뭐만큼 뭐만 합니다. as A, as B를 이용해서 한번 합쳐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일단 it을 갖다 놓고요. it's as easy as 이렇게 하고요. 누가 만드는 거, 누가 그렇게 보이게 하는 것만큼 she makes, 그 다음에 it 한 번 더 쓰고요. it 어디까지 가서 끝나면 되냐면 look까지 가서 끝나면 되고요. 이 뒤에는 easy가 생략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얘가 하니까 쉬워 보이는 거지 막상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라고 좀 말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it 다음에 뭐를 넣어주시냐면 not을 꼭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표현 있잖아요.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원어민 수준 아니고서는 구사하기 힘든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 웅어롱을 외우면서 지하철 타시길 바랍니다. 제가 하니까 쉽지 막상 남이 하려면 저기 쉽겠나? It's not as easy as she makes it look 까지 해서 끊어주시면 돼요. 여러 번 반복해서 연습해 주시길 바랍니다. as 들어가면 발음 좀 어려워요. 내가 다시 한번 해볼까요? It's not as easy as she makes it look. 본토 발음. 자, 수고하셨습니다. 커피를 들고 하이드파크를 거닙니다. 참으로 행복한 순간입니다. 노랗게 살아도 이 나라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노랭노랭 신경 쓰지 않습니다. 커피도 맛있네요. 그러나 구궁, 자, 여러분들은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복습을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세션 9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세션 8에서부터 9까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앞에서 우리가 공부한 표현들 중에서 조금 더 깊게 파고 들어가는 복습 시간입니다. 여러분, 자, 셀리가 병에 걸리잖아요. 자, 병에 관한 표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 일단 여러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illness 아주 무난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병이라는 건 일종의 증세잖아요. 증세를 나타내주는 symptom이라는 단어 괜찮고요. 이 단어 약간 생소할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병입니다. ailment라고 하고 이게 아픈 거죠. 자, 그 다음에 symptom 대신에 자, 신드롬이라고 표현해도 역시 병이 있어요. 자, 그러면 병 중에서도 우리 셀리가 걸린 노래지는 불쌍한 자, 불치병 한번 보도록 할까요? 불치병은 치료할 수 없는 거니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incurable disease라고 표현하면 되겠어요. 치료할 수 없는 병. 자, 그 다음은요. 이번에는 아주 끈질긴 겁니다. 이걸 만성질환이라고 하거든요. 만성질환, 고질병이라고도 표현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만성질환이라든지 또는 뭐 고질병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아주 오래 가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을 나타내주는 요 부분이 시간이에요. 자, chronic,
disease라고 하면 만성질환이 될 거고요. 고질병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면 돼요. 계속해서 지속되는 거고 버티는 겁니다. persist가 지속하다 버티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persistent disease 이러면 아주 없어질 때 오래 가는 거고요. 얘는 어떤가요? 이제 없어졌나 했는데 또 발생하네. 자, reoccur입니다. 다시 발생하다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recur라고 쓰면 되고요. 재발하다라는 뜻이고 다시 발생하다. 자, 병을 묘사할 때는 자, recurrent disease라고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얘는 만성이고요. 갑자기 아랫배가 급성은 뭡니까? 급성은 좀 예리하게 들어오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 수학에서는 예각일 때 쓰는 말이에요. acute. 이게 급성입니다. 자, 만약에 수학에서는 어떻게 쓴다고요? acute angle. 그러면 이게 둔각, 예각할 때 예각이란 뜻이 되고요. 둔각 한번 보고 갈게요. 둔각은 obtuse라고 합니다. obtuse. 이거는 둔한 거여서요. 실제로 사람에게 obtuse라고 하면 왜 이렇게 무심하니 나를 쌩까니 이런 식의 표현이 될 거예요. 자, 병이 있으면 병을 앓다라는 병과 함께 쓰이는 찌찌뽕이 되는 동사가 있을 겁니다. 1번이요. 특히 감기에 걸릴 때 그렇습니다. come down with를 써요. 감기 때문에 몸이 축 처져요. 다운돼요.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come down with a flu 이렇게 붙여놓으면 좋습니다. 이렇게 붙여놓으면은 이렇게 묶어놓으면 좋아요. 자, 두 번째는요. 병을 얻다. 계시에요. 당연히 계시고요. 병 때문에 고통받는 거니까 suffer from도 괜찮습니다. 세 번째는 이건 어떤가요? 자, 이 단어가 고통을 주다, 고통을 가하다라는 뜻인데요. afflict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무엇으로 고통을 받다, be afflicted with도 괜찮고요. 요 afflict이랑 비슷한 느낌의 단어가 이겁니다. 고통을 가하다, 고통을 주다, inflict입니다. 그래서 afflict, inflict 둘 다 병에 관해서는 병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거니까 번갈아 가면서 써도 큰 상관은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병을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쿠궁, 이러한 병을 우리는 짜자잔 이기고 그리고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기다, 극복하다에 해당되는 표현 뭐 있죠? 자, 이기다, 극복하다 대명사는 그렇죠. 역시 얘죠. overcome이 대명사고요. 하나만 더요. 넘어가는 거니까 get over. 역시 자주 쓰이는 이기다, 극복하다는 표현인데 여러분 요거 잠깐만 하나 볼게요. 짜투리로. 만약에 이기긴 이기는 건데 여름이 덥죠. 더위를 이기다 그러면은 어떻게 표현하면 되나요? 더위를 이기다, 더위사냥? 자, 더위를 이기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How do you? 너는 더위를 이기는 방법이 뭐니? 아니면 피서 때 무엇을 하십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피서를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그러면 How do you? 더위를 이기다. 여러분 beat the heat이라고 그래요. beat the heat. 그러면 beat, heat 라임이 겹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들어진 좋은 표현이 돼요. How do you beat the heat? 자, 이기다, 극복하다가 get over, overcome인데 여러분 만약에 이거는 어떤가요? 도저히 극복이 안 되는, 정복이 안 되는 이라고 만약에 표현한다면 그때는 앞에 부정접도 인 깔아놓고요. 뭔가 능가할 때 썰을 쓰는 거거든요. 근데 능가해서 mount 올라가면 이게 능가해서 올라가는 거니까 이게 극복하다가 돼요. 근데 insurmountable 이러면 이거는 이길 수 없는, 극복할 수 없는 단 좋은 표현이 됩니다. insurmountable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잠깐만요. 여기 지금 여기 빈칸에 요쪽에 쓸게요. 이 써가 썰 이게 능가할 때 주로 쓰는 표현인데 요 써가 들어가는 다른 표현들이 일단 surmount 먼저 써놓고요. surmount 일단 써놓고 다른 표현들이 어떤 게 있냐면 자, 능가하다. 자, 패스가 지나가는 거니까 남을 능가해서 지나쳐서 썰 패스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남보다 더 능가해서 오래 사는 거예요. survive가 있을 거고요. 이건 어떻습니까? 능가하긴 능가하는데 현실을 능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surreal 그러면 이거는 초현실적인 좋은 표현이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쪽에 병을 앓다가 있는데 얘네들 요렇게 아까 공부한 거 요렇게 묻고요. 자, 요렇게 해서 한번 마무리 해볼게요. 만약에 병을 알아왔어요 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지금까지 병을 알아왔습니다. 아팠습니다. 라고 표현한다면 이런 표현도 괜찮습니다. He, 보세요. has
been 됐죠? he has been ill. 이렇게 아파온 거예요. 아파서 어디 있었냐? ill in bed. 그렇죠. 침대에 누워 있었던 겁니다. 몇 년 아플까요? 10년만 때릴까요? for 10 years 표현하면 10년간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또는 알아왔습니다를 뜻해주는 좋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병에 관한 표현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정리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좀 예쁘게 치고요. 오케이. 자, 예쁜 동그라미가 나왔네요. 여러분, 발음표 먼저 써볼게요. 발음표를 이렇게 씁니다. error lesson 이렇게 쓰고요. error lesson 이게 뭔가? 그런데 실제로 영어로 쓰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잡힙니다. 그래서 adolescent라고 읽고 싶은 욕망이 불끈불끈 올라오겠지만은 여러분 아닙니다. adolescent, error lesson에 가깝게 읽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D 발음이요. 디귿 발음으로 읽히기도 하지만 조금 더 약해져서 리을 발음에 가깝게 읽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러분 첫 번째 그 error lesson은 무슨 뜻입니까? 요게 왠지 아이돌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기란 뜻이고요. 청소년기의 특징을 간단하게 보면 일단 청소년기 특징을 보기 전에 이 단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단어는 발음이 두 개입니다. 첫 번째는 rebel이라고 읽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rebel 이렇게 읽습니다. 여러분, rebel 뒤로 가면은 동사고요. rebel 앞으로 오면은 명사입니다. 그러면 rebel이라고 읽으면 이거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반항하고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반란 또는 반항을 일으키는 사람들, 반란군, 반항군 이렇게 많이 표현할 겁니다. 그 반군 있죠, 반군. 그 반군들이 rebel이에요. 그래서 이 반군들이 하는 행동이 바로 rebellion이 되는 거고요. 반란, 뭐 폭동 등등등 뭐 이런 계열이겠죠. 자, 요 rebel은요, rebel 똑같은데 이렇게 쓰시고요. 여러분 이렇게 묶어서 외우세요. 항상. 누군가에 저항하고 대항하는 거니까 rebel against가 항상 붙어 다닙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rebel against 그 다음에 정부 그러면 정부에 대해서 반항하다는 좋은 표현이 되겠어요. 여러분 잠깐만요. 여기 지금 rebellion의 표현 봤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들고 일어서서 물러가라 하는 계열의 단어들이 약한 것부터 시작하면 일단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시위하잖아요. 자, demonstration이 있고요. demonstration 그 다음에 프로테스트 역시 물러가라 시위하는 겁니다. 뭔가 불만을 표출하는 거겠고요. 자, 정말 들고 일어서자 그러면 이거예요. 농민들의 뭐 봉기 뭐 이랬죠 옛날 역사에 uprising이고요. 밑에서부터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upheaval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너무 폭도가 되면 자, riot이라는 표현도 괜찮고요. 이건 어떻습니까? revolt까지 해서 모두 들고 일어나는 계열의 좋은 단어들이 되겠습니다. 자, 됐죠?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요. 근데 이 단어 왜 했나? 희한하네. 자,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요 rebel. 자, rebel이라는 동사일 때의 형용사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잡힙니다. 어떻게 읽냐면 rebellious라고 읽어요. rebellious. 그러면 rebellious는 자, 어떤 느낌이에요? 이렇게 금발머리를 날리고 짜잔 훗 이렇게 미소를 지어주는 뭐 있죠. 왜 테리우스 뭐 이런 빌라는 고독한 쌤처럼 고독한 그 방황하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특징, 이런 남자 주인공들의 특징이 그렇죠. 반항적이죠. 반항적인 rebellions입니다. 이 반항적인 게 adolescent 청소년기의 특징이잖아요. 자, 그래서 자, 청소년기 하면 rebellious까지 같이 연결해서 기억하도록 하고요. rebellious는 rebel 또는 rebel이라는 단어에서 나옵니다. 자, 여러분 반항적인이 하나 더 있죠. 그렇죠. defiant가 있고요. 동사는요. defi인데 이 단어는 많이 봤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청소년기는 굉장히 공격적일 겁니다. 자, 공격적인 거는 이렇게 표현해요. aggressive라고 표현하고, 요 grass가 가다거든요. 그러면, 이 age, 요 aggress, 요 부분이 애시기도 해요. 그럼, 누군가를 향해서 저벅저벅 무섭게 걸어가는 거니까, 공격적인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 잠깐만요. 요 grass가 가다라고 그랬죠? 그러면, 잠깐만 보세요. 여기 조그맣게 새끼 동그라미 치고요. 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요 어그레스처럼 그레스도 있지만 자 요렇게 해서 seed 얘도 가다예요. 그리고 seed 요것도 가다예요. 그리고
자, 빈 쓰고 요것도 역시 가다, 걷다 이런 계열이 단어입니다. 그러면 뭐가 나오느냐? 요 가다에 앞으로를 붙여보면은 그레스는 프로그레스는 단어가 나오고요. 아하, 함께 가는 거는 함께 손잡고 걸어가요. 콘이 함께니까 이렇게 붙이면 컨그레스, 의회가 됩니다. 다 함께 모이는 거잖아요. 여러분, 시드 같은 경우는 이거를 붙이면 프리가 앞선이란 뜻이거든요. 프리시드. 그래서 앞서서 가다니까 얘가 앞서서 가는 거 선행하다란 뜻이 될 거고요. 자, 요 표현 중요한데요. 이렇게 하면 돌아가는 거잖아요. 자, recede 그러면 퇴보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요 seed에는 요거를 붙이겠습니다. 앞으로 proceed, 나가다, 진행하다라는 좋은 뜻이 되겠고요. 여러분, 한 가지만 좀 기억하실래요? proceeds 이러면 이 단어가 비즈니스 상에서 이익이라는 뜻도 됩니다. 일단 그렇게 기억하세요. 자, 요 빈도 가는 건데 이거 어떻습니까? 함께 걸어가는 거, 함께 가는 거 convene이 될 거고요. 요 convene의 명사형이 컨벤션이 돼요. 컨벤션. 무슨 컨벤션 센터 이런 말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컨벤션은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죠. 컨벤션 센터는. 그리고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이전에 무엇이었습니까? 자주 있었던 관습이지 않았어요? 이렇게 묶어놓습니다. 모임 또는 관습. 자, 됐죠? 자, 가다란 표현을 잠깐 봤고요. 자, 마지막으로요. 아까 앞에서 잠깐 나온 단어인데 이 단어 한 번만 더 써볼게요. 정말로 적대적이라는 뜻입니다. 청소년기는 적대적이죠. 청소년기 중에서도 특히 어떤 시기가 적대적입니까? 그렇죠. 소위 말하는 그놈의 중2병. 사춘기 때가 적대적이니까 사춘기를 따로 여기다 써보도록 합니다. 청소년기의 일부인 사춘기, 반항적인 사춘기, 퓨버티라고 하고 이런 사춘기에는 매우 하스타일이고요. 하스타일. 적대적일 것이고요. 이 하스타일의 명사형이 아까 앞 시간에 병원하면서 봤던 그 단어죠. 하스틸러티 한 번만 더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적대적인 거 있잖아요. 복습 한번 해볼까요? 사악한, 자, 여러분 적대적인 malicious, 얘도 역시 적대적이란 좋은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서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 보라리 안에 좋은 표현들을 담아가지고 집으로 가는 겁니다. 전통, 관습, 인습, 관행이네요. 여러분, 전통, 다 이게 비슷한데, 여러분 이거 섞여서 쓰입니다. 일단은 트레디션이 무난하고요. 다 아는 표현이죠. 관습 또는 얘도 전통이라고 그냥 해석해도 돼요. 커스텀. 세 번째요. 자, 컨벤션인데요. 여러분, 이 컨벤션은 인습이란 게 약간 좀 안 좋은 느낌이잖아요. 그죠? 인습도 되지만 그냥 관습, 무난하게 전통이라고 해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요거 하나 보고 갑니다. 바깥에 써볼게요. 만약에 conventional 그 다음에 conventional weapons 이랬어요. 이러면 무기는 무기인데 한물간 어떤 무기? 그렇죠. 재래식 무기일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conventional에 약간 올드한 느낌이 있구나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관행은 뭐라고 하냐면 관행은 여러분 자 practice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practice에 it's a long practice라고 하면 a long practice 이러면 아주 오래된 관행이야 라는 좋은 표현이 되겠어요. 자, 두 번째로 들어가면요. 아하, 아까 우리 막 치고 올라오는 그런 계열의 단어들이네요. 자, revolt, 반란이죠. rebellion, 마찬가지. 자, uprising, 이것도 치고 올라오는 거고요. 아, 새로운 단어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insurrection까지 반란이 되겠고요. 약간 폭동 계열은 요 정도는 폭동이겠네요. 자, riot, 괜찮죠? 자, 그러면 이러한 반란은 어떤 과정이 있습니까? 첫 번째로 반란을 분명히 꾀할 겁니다. 반란을 꾀하다라고 할 때는 동사를 플러스 쓰면 돼요. 이렇게 반란을 꾀한 다음에 무지막지하게 선동할 거예요. 자, 선동하는 거 incite. 하나 더요. 마음을 휘젓는 거니까 stir up. 자, 복습이 잘 되고 있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정말로 일으키지 않겠어요? 자, 일으킬 때는 이 단어 쓰면 무난합니다, 여러분. raise를 쓰면 돼요. 자동사로 rise로 가도 됩니다. 그래서 rise in 그 다음에 반란에 해당되는 단어 넣어주면 되고요. 여러분, 그냥 이런 거 싫다 그러면 이 중에 하나 골라서요. 이렇게 revolt 얘를 동사로 쓸게요. 아까 rebel도 동사 되잖아요. 그 다음에 rebel처럼 뒤에 against 넣으면 되겠습니다. 아, 보라리가 쿠궁 터졌습니다. 됐고요. 그러면
요렇게 반란을 일으켰는데, 지금까지는 좋았는데, 아이구먼이나 쿠궁, 정부가 너무나도 강경 진압을 해서, 아이고, 진압이 되면은, 자, 진압되는 거는 이쪽으로 가볼게요. 자, 여기 약간 여백이 있으니까, 자, 진압을 하면, 누르는 거니까, 진압하는 건 여러분 이렇게 표현해요. 자, 누르다, suppress. 그 다음, 쿠궁 누르다, put down. 누르다라는 느낌입니다. 그죠? 밑으로 놓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발음 기호, 크웰 먼저 써놓고요. 자,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크웰. 여러분, 요게 들어가면 약간 뭔가 정복하거나 누르는 느낌인데, 만약에 쿠엔치라고 하면 이거는 갈증을 누르다, 갈증을 없애다라는 좋은 표현이 돼요. 자, upheaval 그러면 이거는 대륙이 융기하는 거 있잖아요. 어떤 지각 변동의 느낌이 upheaval이어서 만약에 political upheaval, 정치적인 변동, education upheaval, 그러면 교육적인 변동. 아하, 변동이라고 일단 써놓도록 합니다. 자, 이러한 정치적, 사회적인 변동이 있을 때 사회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불안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 자, unrest. 불안함이죠. 소요죠. 그 다음에 turmoil. 이러면 이것들이 모두 다 이제 사회의 불안함 아니면 혼란 이런 정도의 느낌의 단어들이에요. 이거는 어때요? disturbance도 역시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혼란의 대명사는 역시 chaos 아니겠습니까? chaos. 됐죠? 자, 요 옆에다가 하나만 더 써볼게요. 발음 기호는요. 따로 빼서요. 얘는 tumult가 되고 tumult. 역시 사회적인 혼란, 소요 등등등의 좋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죽어가는 경제는요. 경제가 아픈 거죠. 아까 ailment가 병이었어요. ailing economy라고 표현하면 경제가 상당히 안 좋은 거고요. 이렇게 죽어가는 경제는 뭐 해야 됩니까? 이렇게 세워야 되잖아요. 경제를 살리다 할 때는 여러분 이 단어 필수입니다. boost라고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